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CQ 방송이고요. 예, 오늘은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날이고요. 요즘에는 뭐 휴대폰이 없으면은 뭐 그것이 요즘에 참 이상하죠. 뭐 요즘 국민들이 전부 다 이제 100% 이상 가지고 있는 게 또 핸드폰이고, 또 좋게는 뭐 한 사람이 뭐 이 4개 5개 뭐 핸드폰도 가지고 있고 그러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뭐 방송 유튜브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원활하게 지금 방송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방송용 폰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뭐 아까 제가 아까 뭐 방송으로 뭐 얘기를 했죠. 오늘 오늘 선고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김만배가 무려 이제 뭐 징역 12년을 선고를 받았고요. 또 유동규 이제 본부장에 대해서는 이 징역 7년이 이제 구형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뭐 유동규 이 보면은 이 성남시의 이 본부장이 그랬죠. 나에게 이 죄가 있는 거는 인정을 한다. 그리고 그걸 받겠다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했고, 결국에 이제 최대 주범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제 가짜 대통령 이재명이죠. 이재명 요즘 부정선거 때문에 요즘 이제 시끌벅적하죠. 뭐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아예 뭐 보도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거고, 이미 해외에서는 그냥 국내에서만 그저 같은 이틀막 지금 하고 있지만은, 해외에서는 이미 아마 이재명의 이 부정선거가 널리 아마 알려졌다. 고구마가 참 진짜 줄기가 파릇파릇한 게 멋지네요 보니까. 만약에 내일은 만약에 거기서 전화가 오지 않는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구제도 움직여야 되겠죠.
지금 시간이 7시 28분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해가 제가 지금 가는 방향에 이렇게 보면은 왼쪽으로 지금 아직도 이렇게 해가 지금 걸려 있죠. 예,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CQ 방송을 이렇게 보면서 해가 지금 넘어가는 장면을 CQ 방송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여미사 앞을 지금 빠르게 지금 가고 있죠. 어제 보면 뭐 사회를 어제 보면 뭐 고동찬 변호사가 맡았다 그러고요. 존 밀슨이나 뭐 이런 분들이 했고, 결국 이제 미국 선거 감시단에서는 이번에 한국의 이제 6.3 대선을 이제 부정선거로 아예 규정을 지었고, 또 대한민국 선관위를 이 범죄자 집단으로 단정을 지어버렸죠. 그것도 그럴 것이 워낙 지금 이 범죄 행각들이 워낙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이재명이가 또 총선 시기에 또 성폭행에도 지금 연루가 되어 있다. 그것도 어린 10대 여성을 상대로 해서 일을 벌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뭣도 모르고 그러면 절대 나죠, 보면은. 저는 그래서 듣고 있는 그대로 저는 얘기를 할 뿐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이 박한석 TV를 통해서 이제 잠깐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을 더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려 한다면 대한민국의 국격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사실 같은 이 사람들은 뭐 증거를 갖고 얘기를 하죠. 확실한 팩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좌파 놈들이 지금 잡을 안 서기죠. 보면. 제 포럼에서 국제선거감시단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국제선거감시단은 2025년 9월 3일 지구어진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국제사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재선거 실시를 촉구했는데, 이번 기자회견은 미국의 전직 외교 정보 안보 전문가 5명과 함께 한국 측 대표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경욱 전 의원과 박주현 변호사가 참석해서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감시단의 일원인 오스탄 전 국제형사 사법대사가 아주 충격적인 주장을 내놨습니다. 오스탄 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는데, 이재명이 어린 시절 어린 여자를 강간하고 살해하는 데 관여했으며 그 결과 소년원에 수감되었다. 그리고 이재명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닐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몇 년 전에 온라인상에서 확산이 되었던 이른바 이 안동댐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 오스탄 대사의 전 대사의 발언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는 다시 안동댐 사건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팩트체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루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동댐 사건의 내용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안동댐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재명이가 중학교 시절 친구들 무리와 어울려 다니면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후 안양에 있는 소년원 형무소에서 1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면서 공장일을 밀고 검정고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고시에 합격한 후 출세를 하자 지난 시절의 전과 기록을 다 지웠고 과거일을 깨끗이 정리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시절 형무소에서 징역 생활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던 것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이재명이 1976년에 초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는데 원래 출생은 1963년, 법적 출생은 1964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범죄를 저질렀으면 12살인데 1963년생이면 13살, 1964년생이면 12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소년원에 가는 나이가 만 12살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3년생이면 소년원에 가고 64년생이면 소년원에 안 가는 큰 차이가 있고, 소년원에 가지 않으면 범죄 기록 열람은 본인만 가능한데 이재명은 소년 범죄 기록 제출을 거부했고 그냥 소년 교도소 복용 여부만 확인해서 소년원에 안 갔으니까 범죄를 안 저지른 것처럼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동댐 루머도 이재명이가 소년원에 갔는지 아니면 안 갔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루머마다 좀 살짝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제가 기억하기로 이 안동댐 사건은 터무니없는 루머인 것으로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오스탄 대사가 부정선거 관련 기자회견 자리에서 저렇게 주장을 해버렸으니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입장을 밝히고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이재명이가 막 나가는 인간이어도 어린 나이에 어린 소년을 대상으로 강간과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가짜 뉴스인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되는데, 오스탄 대사도 필터링이 제대로 안 된 주장을 국내에서 접하고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만약 대통령실이 침묵하게 되면 오스탄 대사의 주장처럼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의구심만 확산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 대통령실에 빠른 조치를 촉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공석인 4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법사위원장에 4선의 이준석 의원, 예결특별위원장에 3선의 한병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3선 김교우 의원이 뽑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문체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했는데,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예결위원장 선출에 협조를 할 테니 법사위원장 선출 안건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표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우원식 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민주당은 표결을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반발하며 본회의 개의 전에 퇴장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표결에 앞서 이번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매우 높은데 추경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가 구성되지 않아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상임위 운영 정상화도 마찬가지다. 경제와 민생 시급한 법안이 한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해서 본회의를 개의한 뒤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상정한 데 대한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여야는 전날까지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국민의힘은 정권이 교체가 된 만큼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실제 그게 그간 한국 정치권의 관례였습니다만 이 최근 들어서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이 정치 상례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오전 회의에서 예결위원장 외 다른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민주당에 협상을 촉구한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뒤 모텐동원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 의원들은 묻지마식 의회 폭주, 민주당식 형치 파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이재명의 형치 요청 하루 만에 이를 무너뜨린 것은 민주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인 요구를 통해 본회의를 열었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려 하고 있다며 거대 야당 시절의 독주와 폭주에서 한 발짝도 단 한 발짝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참 한심한 것이 이 모양 이 꼴아니 날 줄 몰랐습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해서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어떤 전횡을 일삼아온지 모두 지켜보고 경험했으면 당연히 저런 안이한 생각 가지고 저렇게 대응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몰이와 탄핵 시도를 당이 온몸을 던져 막아냈어야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날 나라의 상황을 이렇게 만든 내부의 배신자들부터 먼저 정리하고 대여투쟁 단일 대우를 만들지 못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바람 앞에 촛불 처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뉴스 빠방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참 생각만 해도 막 답답하죠 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차례가 됐거든. 국회 해산을 의원직에는 사태 폭탄을 드나버렸으면은 이 꼬라지들을 결국 안 보고서 하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 그리 정말 뭐 같다 말도 안 되는 어리 같은 짓거리 해도 그저 넉넉고 그저 병신같이 그저 당하고 있는 게 국심 새끼들 아닙니까 막말 그래. 그래서 뭐 웰빙 같은 뭐 그는 뭐 어이없는 당대표 보라도
차라리 진짜 뭐 싸울 줄 알고 이는 게 필요한데 결국은 그렇죠. 이제 송성물이 안타 쳤고 임지열 타석이고 예, 여러분 무더위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건강하게 여름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실책으로 바뀌었네요. 여기로 다시 고척 스카이돔입니다. 점수는 4대0 넉점 삼성이 앞서고 있고요. 뒤지고 있는 키우미 오로즈의 4회 말 공격입니다. 주사번부터 아이고 목적지까지 이제 다 왔고요. 예,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갑니다.